여보 살려줘. 살려줘. 삼날이 제 얼굴 가까이에 내려왔습니다. 쇳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귀를 찢었고 흙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순간 낯선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멈춰요. 억센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지만 절박함은 분명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이 힘없이 떨어졌고 남편 철수가 머리를 감싸지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외국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낯선 얼굴,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나는 눈빛. 그 청년은 삽을 내던지고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가요. 여기 위험해요.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이미 몇 달 전 아주 사소한 불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겨울 저녁, 27살 청년 아루는 낡은 자켓을 꼭 여미고 있었습니다. 그 자켓 안주머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그가 피땀 흘려 모은 몇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건설 현장 인부,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일해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다음 학기를 이어갈 수 있었고 한국에 온 목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루는 주머니를 만지며 봉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낡은 자켓 안주머니 밑단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사이로 봉투가 미끄러져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몇 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허전함을 느끼고 손을 넣었을 때 봉투가 사라진 걸 깨달았습니다. 안 돼, 내 돈.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루는 미친 듯이 되돌아가 골목길을 뒤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등록금 없어졌어. 큰일 났어.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길 건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남자, 박철수. 그는 발치에 떨어진 봉투를 재빨리 집어 올렸습니다. 살짝 열어본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과 등록금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돈이면 이번 달 밀린 임대료도 내고 카드빚 독촉도 막을 수 있겠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몇십 년을 식당 일에 매달렸지만 남은 건 빚과 고단한 삶뿐이었습니다. 매달 밀려드는 가스비, 전기세, 임대료, 카드빚 독촉 전화. 잠시라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돈이 눈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여전히 땅을 기어가며 눈물로 봉투를 찾는 외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철수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룬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무슨 일 있나 보네? 아룬은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한국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 등록금 봉투 잃어버렸어요. 제 돈 다 없어졌어요. 철수는 순간 그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갑자기 교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젊은이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그럼 이렇게 하자고. 우리 집 식당에서 일해. 열심히 하면 등록금은 다시 모을 수 있을 거야. 기회 줄 테니 따라와. 아루는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도움을 준다는 말은 마지막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를 따라갔습니다. 골목 끝 허름한 식당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기름 냄새와 연기로 가득한 작은 주방에서 한 여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철수의 아내 정옥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든 정옥은 낯선 청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철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학생인데 사정이 딱해 보여서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 일 좀 하겠대. 정옥은 아른의 초라한 옷차림과 지친 눈빛을 보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밥을 더 얹어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많이 힘들었죠? 밥부터 먹고 얘기해요. 아른은 눈물이 맺힌 채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정옥의 시선에는 모성애와 연민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녀석이라면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세 사람의 운명은 한 식당에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켓 안주머니의 작은 구멍, 그 사소한 불운이 한 청년의 절망과 한 남자의 탐욕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마음에 낯선 연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사건이 훗날 목숨과 사랑 그리고 진실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질 줄은. 아른의 첫날은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당 문은 아직 열리기도 전이었지만 철수는 그를 불러냈습니다. 야, 청소부터 해. 바닥 닦고 주방 구석구석 다 훑어. 아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낡은 걸레는 이미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주방 바닥은 발에 달라붙을 만큼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 바닥을 밀었습니다.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주방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아직 첫날인데 너무 무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우리 식당에서 일할 자격도 없어. 저 녀석은 돈이 급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 말에 정옥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르는 힘들어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르는 식당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이면 그는 주방과 홀을 뛰어다니며 접시를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주문을 받다 실수라도 하면 철수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귀가 있으면 똑바로 들어. 손님이 김치찌개라 했지. 된장찌개라 했어? 멍청한 놈. 손님들 앞에서 욕설을 들을 때마다 아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틈만 나면 물 한 잔을 건네고 몰래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에 상처가 난 걸 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다치면 어떡해요. 조금은 쉬엄쉬엄 하세요. 아르는 잠시 정옥을 바라보다가 서툰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해야 돼요. 돈 필요해요. 그 말에 정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버티려는 그의 모습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철수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일당을 약속보다 깎기도 했고 늦게 끝난 날에도 오늘은 손님이 없었다며 돈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해 아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일 같아 보여? 이래서 외국인 놈들은 안 된다니까.
아루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그는 다시 봉투를 채워야 했고 학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정욱은 점점 갈등했습니다. 남편의 횡포를 말릴 수도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룬에게 남은 음식을 따뜻하게 덮여주며 위로했습니다. 힘들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이 모두 떠난 식당 안. 정옥은 홀 구석에서 아룬이 혼자 앉아 낡은 교재를 펼쳐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친 뒤에도 그는 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은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손은 연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아룬 씨, 이제 그만 자요. 내일 또 새벽부터 일해야 하잖아요. 아룬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공부해야 돼요. 학비 모이면 학교 다시 다녀요. 그 말에 정욱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는 그의 모습은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가져온 두툼한 담요를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루는 눈을 들어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둘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점점 더 심하게 변해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아룬을 몰아세우며 구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못해? 돈 벌 생각이 있긴 해. 손님들이 놀라 돌아보는 앞에서 아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정욱이 달려와 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사람이잖아요. 철수는 눈을 부릅뜨고 정욱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씩 내뱉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저놈 편을 드는 거야? 대체 왜 그래? 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본능적으로 아룬을 향했습니다. 그 따뜻한 눈길은 철수의 눈에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룬 사이에서 생겨난 긴장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느끼는 연민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그녀도 알았습니다. 그 연민이 단순한 동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랜 세월 외면받고 짓눌리며 살아온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숨결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루는 철수의 착취 속에서도 정욱의 작은 위로를 통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정욱은 뒷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코를 골고 있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욱은 이불을 덮어주려다 우연히 장롱 위 서랍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서랍을 열자 낯익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정욱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봉투는 아룬이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애타게 찾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열어보니 안에는 빳빳한 현금 다발과 함께 등록금, 고지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쥔 채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아룬 씨가 잃어버렸다는 그 돈 봉투잖아요. 당신이 가져온 거예요? 철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주었다. 내가 주운 거면 내 거지. 저놈이 멍청하게 흘린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정욱은 분노와 당혹감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돈은 그 아이의 학비예요.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전기세, 임대료, 카드빚 그거 다 당신이 갚아줄 거야? 내가 주운 돈으로. 우리 집 숨통 좀 트이겠다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들어. 정욱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에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추락했을 줄은 몰랐어요. 저 아이가 매일 피땀 흘리며 일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철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술기운에 젖은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이제 남편한테 말대꾸까지 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평생 밥 먹고 살면서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해?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욱은 봉투를 꽉 쥔 채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처음으로 남편에게 굴하지 않고 눈을 마주했습니다. 다음 날 정욱은 봉투를 몰래 들고 아룬을 불렀습니다. 식당 뒷마당 한쪽에서 그녀는 봉투를 꺼내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룬 씨, 이거 혹시 당신 거 아니에요? 등록금 고지서까지 들어있던데. 아룬은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봉투를 붙잡았습니다. 맞아요. 제 거예요. 잃어버렸던 돈 여기 있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고통과 절망을 떠올리며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사실은 그동안 남편이 숨겨왔던 거예요. 아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왜 제 돈? 정욱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제가 반드시 바로잡을게요. 아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뒷문이 쾅 하고 열리며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희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물건을 들추고 내 아내랑 몰래 만남을 가져? 정욱과 아루는 숨이 막혔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그들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정욱은 남편의 탐욕과 거짓을 처음으로 마주했고 아루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아내와 청년의 눈빛에서 자신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드러낸 진실은 세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뒷마당에서 봉투를 쥔 아룬과 정욱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그리고 내 마누라랑 짜고 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욱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 돈이 아니에요. 아룬 씨가 피땀 흘려번 돈이에요. 그 돈을 빼앗아 숨긴 게 어떻게 당당한 일이에요?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에는 분노와 광기가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닥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입이 새졌어?
내가 평생 너 먹여 살려줬는데 이제 와서 배신을 해? 순간 철수는 정옥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정옥은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아룬이 놀라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철수는 삽을 움켜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내 집에서 감히. 철수의 삼날이 아룬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아룬은 급히 몸을 피했지만 삽은 땅바닥을 내리치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정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철수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룬을 향해 연이어 삽을 휘둘렀습니다. 아룬은 피하고 또 피했지만 힘겨웠습니다. 몇 차례 몸에 스친 삼날의 상처가 나고 팔목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정옥은 기절할 듯 어지러웠지만 아룬을 막아 서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저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룬, 빨리 도망가. 어서. 아룬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철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아내와 낯선 청년을 향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인연은 이제 끝장이야. 내가 직접 묻어버릴 거다. 철수는 정옥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뒷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옥은 몸부림쳤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남편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루는 이를 악물고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삽은 몇 번이나 땅바닥을 내리쳤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정옥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철수의 거친 손길에 기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삽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인연은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정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 청하려 나갔던 아룬이 정옥을 구하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고 온 힘을 다해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만해. 안 돼.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삽이 떨어졌고 순간의 틈을 타 아루는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수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아루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기절한 정옥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등에 정옥을 업고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땀과 눈물을 뒤섞었습니다. 정옥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살아요. 제발 살아야 해요. 서툰 한국말로 울부짖으며 그는 밤거리를 내달렸습니다. 행인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보이는 순간 아루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정옥을 업은 그의 모습은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그림자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의 절규가 병원 안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정옥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낯선 청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살아요. 제발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마치 오랜 세월 외면받아온 그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피투성이 청년의 등에 업혀 달려가던 순간은 정옥의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루는 정옥을 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의 옷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서툰 한국말에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정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에는 선혈이 번져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것을 가져와 그녀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아루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정옥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붙잡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야 해요. 부디 살아야 해요. 잠시 후 경찰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철수의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철수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날 죽이려 했다. 내 마누라랑 불륜을 저지르다가 날 공격한 거다. 경찰은 순간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말은 분명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머리에 붕대를 감싸쥐고 연기를 하듯 절규했습니다. 내가 다 봤어. 이놈이랑 내 마누라가 한통속이야. 날 죽이려 한 거라고. 아루는 어눌한 한국말로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분 구했어요. 남편 삽들고 죽이려 해서 막았어요. 그러나 그의 발음은 서툴렀고 말은 더듬거렸습니다. 경찰들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말은 증거가 없어. 하지만 남편의 머리는 이렇게 다쳤잖아. 아루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함이 온몸에 가득 차올랐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가시오. 내 마누라랑 바람이 나서 날 죽이려 했다고. 경찰은 결국 아룬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룬의 눈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죄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나 그의 절규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정옥은 수술실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아룬의 절규. 안 돼,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정옥은 힘겹게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낯선 기계에 묶인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야 해. 그 아이는 나를 구했어. 경찰은 아룬을 유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 그는 두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낯선 땅에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은 그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단 한 사람만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져 있는 정옥. 그녀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몸을 이끌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룬 씨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고 아룬 씨는 저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온 겁니다. 경찰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옥은 손에 꼭 쥐고 있던 봉투와 등록금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 돈은 아룬 씨의 것이에요. 남편이 그 돈을 숨겨왔고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전현이랑 저놈이 짜고 치는 거야.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냉정한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CCTV도 확인했습니다. 뒷마당에서 당신이 삽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더군요. 철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드리운 가면이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돈을 훔쳤습니다.
부디 아룬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제서야 경찰은 아룬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아룬은 떨리는 손으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선생님.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아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철창 안에서 느꼈던 절망은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외쳤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그 외침은 정옥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 복도. 정옥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얼굴에는 멍이 가시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어.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해.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봉투와 등록금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룬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돈을 지켜왔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옥 씨, 이제 조사실로 들어가시죠. 중요한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 안. 철수는 두 팔을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여기 있어? 다 저놈들 때문에 이 꼴이 된 거라고. 정옥이 들어서는 순간 철수의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너까지 날 배신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정옥은 그의 말을 외면한 채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아룬 씨의 등록금 봉투입니다. 남편이 이걸 숨겨왔어요. 형사가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는 등록금 고지서와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룬 씨 이름으로 된 고지서군요. 철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주운 거야. 길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내가 주었다고. 주운 게 죄야? 형사는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숨겼다면 그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게다가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아내를 살해하려 한 정황도 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2년이랑 그 외국놈이 한통속이야. 날 모함하려는 거라고. 그 순간 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식당 뒷마당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삽을 들고 정옥을 위협하는 장면, 아룬이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룬 역시 조사실 한쪽에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당신은 아내를 위협했고 외국인 청년은 오히려 아내를 구했습니다.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그는 말을 잃고 비틀거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룬 씨의 돈을 훔쳐 자신만의 돈으로 숨겼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룬은 눈물이 맺힌 채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서툰 한국말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철수는 폭행,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법정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철수는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그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쳤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아루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이제 자유예요? 저 괜찮아요? 정옥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당신은 죄가 없어요. 오히려 저를 지켜준 은인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연민, 감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 그러나 정옥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남긴 마지막 말, 끝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파국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옥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빗줄기 사이로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난날의 광풍 같은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철수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고 폭행과 횡령,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지만 정옥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한순간에 괴물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아룬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와 그녀의 옆을 지키며 서툰 한국말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청년. 그의 진심은 언어보다 더 깊게 전해졌습니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아루는 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요.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루는 눈가가 젖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감사와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식당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군 자리였지만 더 이상 그곳은 그녀에게 삶의 터전이 아니라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루는 그 곁에서 묵묵히 짐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이곳 추억 많았죠? 그의 서툰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당 간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철거되는 간판의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의 막이 내리는 듯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옥은 어느 날 아룬과 함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룬 씨,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죠? 정옥의 물음에 아룬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공부해야 해요. 제 꿈 멈추면 안 돼요. 정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고 앞으로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짐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반드시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아루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선생님 저 평생 잊지 않아요. 저에게 가족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정옥은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모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마음만이 진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루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기숙사 앞에서 그는 정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졸업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꼭 보답할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꿈을 향해 나아가 주세요.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루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은 씩씩하면서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옥은 홀로 남아 창백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부재로 집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끝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정옥은 손을 가슴에 얹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아야지. 누군가는 날 살려줬으니까. 그날 밤 그녀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정옥 씨 맞습니까? 숨을 고르는 소리, 이어지는 낮고 불길한 말. 철수 씨가 감옥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순간 정옥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묘한 적막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멀리 아직 돌아서지 못한 아룬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운명이 또다시 그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은 여전히 미궁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오디오북으로 보답하겠습니다.